여러분, 혹시 병원비 때문에 걱정 많으셨나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이라면 오늘 영상에 주목해 주세요. 최대 826만 원까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엄청난 제도가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손해보는 거죠. 건강보험 환급,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료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와 같습니다. 먼저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여러분이 병원에서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아주 좋은 제도예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간의 병원비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이 오는 것을 막고 누구라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시거나 갑작스러운 큰 수술로 목돈이 지출된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분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무려 21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제도로 혜택을 받습니다. 전체 환급되는 금액은 2조 8천억 원이 넘고요. 1인당 평균적으로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이 통계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병원비 부담을 덜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환급 대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니 오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이 영상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여러분의 권리를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져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가장 적게는 연간 141만 원부터 가장 많게는 1,074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상한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신 경우라면 일반 병원과는 다른 별도 상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최소 89만 원에서 최대 82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소득이 적은 분들은 병원비가 조금만 넘어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간 110만 원 이상의 병원비가 발생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사전급여 방식입니다. 이건 같은 병원, 즉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해당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그 초과 금액을 직접 내지 않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처리해줍니다. 즉, 병원비 수납 시점부터 이미 초과된 금액은 제외하고 납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이 사전급여 방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요양병원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사후 환급으로만 지급되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방식은 사후 환급입니다. 이 방식이 더 일반적이고 많은 분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쓴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해 8월 말쯤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된 금액을 여러분께 직접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병원비를 모두 합산하여 내년 8월경에 환급 여부가 결정되고 지급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어도 걱정 마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진료 기록을 취합하여 총액으로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복잡하게 진료 내역을 모으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건강보험공단에 여러분의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공단에서 직접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 안내문은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라는 제목으로 옵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시면 꼭 신청하셔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안내문에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을 테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사를 가셨거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내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모르면 손해니까 꼭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환급 가능 여부는 여러분 개개인의 건강보험 자격, 병원비 내역, 소득 분위, 그리고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신 경우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이 일반 병원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의 상한액은 일반 상한액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있어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더욱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만약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면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가입 시기나 약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강력한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어르신들, 병원비 걱정은 정말 힘든 일이죠. 아픈 것도 힘든데 돈 걱정까지 해야 하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실까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직접 언급했듯이 환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체 환급 대상자 중 약 10% 이상이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내신 건강보험료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병원비로 많은 돈을 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만 해보면 내가 받을 돈이 있는지 바로 알려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간단한 행동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혹은 알고 있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할까봐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간단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간단한 절차로 환급까지 받을 수 있어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좋은 소식을 꼭 알려주세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정보를 접한 여러분께서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매년 새로 계산됩니다.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료비에 대해 다음 해에 다시 환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작년에 환급을 받으셨어도 올해 또 병원비를 많이 내셨다면 내년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꾸준히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비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는 병원 진찰료, 입원료, 수술비, 검사비, 약값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의미합니다. 물론 MRI, 초음파, 비급여 주사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 진료 차액, 추나요법, 임플란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은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값은 모두 포함되니 금액이 상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니 혹시 환급이 안 될 거라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 표현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 치매이시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라면 어르신 본인의 서명과 위임장을 준비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사본 등으로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만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럴 땐 법원에서 정한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 법적 대리인이 되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특별히 베푸는 시혜적인 혜택이 아닙니다. 이 돈은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내시면서 쌓아두신 소중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이 제도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내가 받을 돈이 있는지 바로 알려줍니다. 이 간단한 확인으로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은 이 채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응원이 됩니다. 또 주변에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노년을 밝힙니다.